일단 222페이지에 있는 필수제 1번. 자, 이 함수는 규칙이 있네요. f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 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7에 대응이 되는 함수 f가 있습니다. f 인버스 1,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x가 누구에 대응한다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3x 더하기 7에 대응하는 이런 규칙이 있는 f라는 함수가 있다고요. 이거 뭐야? 역함수잖아. 1이 과연 누구랑 연결되어 있나 구하시오란 문제라고요. 이렇게. 그쵸? 역함수니까 역함수 반대로 가는 거. 1을 반대로 보내면 누구일까요? 찾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 가나요? 여기를 만약에 내가 A라고 해볼게요. 다시 한번. F 인버스 1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요식을 요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쵸? 다시. 이게 무슨 뜻이냐고. A가 1에 대응한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그쵸? 요거 두 개 바꿔치기 하는 거 이해가죠? 따라서 FA가 뭐겠냐고요. FA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7 아니야? 그래서 이게 는 1이다. A는 2다. 아, 여기 2구나. 알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 그래서 요거는 얼마? 2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물어보는 게 F 인버스 1을 물어봤다면 이거를 뭐라고 하자? A라 하면 뭐가 되니까? FA는 1이 된다 이거지. 바뀌어서 서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거야. 이해감? 2번. 자, 이번에는 fx의 규칙은 1차 함수 규칙입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6이고요. f 인버스의 2가 3이래요. 과연 a, b를 구할 수 있겠니? a, b를 구할 수 있다면 f8도 구할 수 있겠죠. 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뭐 하겠다는 거냐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함수가 나오면 바꿔치기로 쓰라 이거야. 뭐라고? 이렇게 역함수 값이 나오면 바꿔치기로.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F에. 누가? 3을 대입하면. 얼마가? 2가 나온다. 이렇게 쓴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시험지, 문제지에서 F 인버스가 얼마예요? 라는 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쳐쓰기 하면 돼요. 1번은 구하시오죠? 구하는 값을 A라고 놓고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문제에서는 여기 인버스 보이죠? 이걸 고쳤으면 끝입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이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한 얘가 6이다라는 뜻이고, 그치? 이건 무슨 뜻이야? 3을 대입한 얘가 2란 뜻이잖아, 그치? 요건 요거, 요건 요거. 이해가지?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B 나오는 거 아니야? 변변 빼면은 마이너스 4A가 4니까 A가 마이너스 1. B값도 1 나오겠네요. 아니다. 5 나오겠네요. 그쵸? 따라서 fx가 나왔죠. fx는요. a가 마이너스 1, b가 오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5고요. 따라서 f8은 얼마다? 마이너스 8 더하기 5. 그래서 1번 내용은 별거 없어. 뭐가 하는 거라고? f 인버스 얼마예요? 하는 순간 바꿔치기 하라. 오케이? f 인버스를 물어봐도 a라고 놓고 바꿔치기 하라. 이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요거 풀어. 그리고 집에 가서 신나게 놀아. 또 내일 학교 가잖아? 아유, 학교. 화이팅. 학교 가면 또 이제 지옥이 펼쳐지겠네요. 중국어서 점수 나올 테니까 계속. 점수 나오면 등급 나오면 다시 알려주세요. 2번 얘가 2x 빼기 1
언제? x가 0 이상일 때는 요 규칙으로 대응하고요. x가 0 미만일 때는 요 규칙으로 대응을 한대요. 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때 뭘 구하시오? 저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했죠, 이거? 무슨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뭐였어? 1대1 대응. 그치? 1대1 대응. 그리고 1대1 대응을 확인하는 방법은 1번 1대1 함수가 된다 했잖아. 그치? 그리고 2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 그랬죠? 근데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문제에 따라서 내가 적당하게 공역을 정하면 공역과 치역 같아지는 건 뭐 금방 되죠. 그렇죠? 내가 적당하게 공역만 정하면 돼요. 그럼 치역도 똑같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이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죠?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수평선 테스트입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지금부터. 니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그래프 그리기가 모르겠어. 지금 얘들이 얼만큼 잘하나 모르겠는데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기를. 나중에 2학년 되잖아요. 2학년 과정이 아마 거의 통으로 그래프 그리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기. 2학기에 가면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기. 다 그래프 그리기거든. 통으로. 그걸 못하면은 이제 수학이 되게 어려워지죠. 그래프가 필수라서.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간단해. 봐봐. 이건 그릴 수 있겠지. 이거 그릴 수 있겠지. 이게 뭔 뜻이냐면은 x좌표 0 이상. 그러면 x0은 여기잖아. x0 이상은 이 오른쪽이고,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누굴 그려라? 이 1차 함수 그려라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가요?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 이해 가요? 자, 빨간색 그래프를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일단 1차 함수인 거 이해 가죠? 그러니까 직선 나와야 돼, 그치? 일단 1차 함수잖아, x 1차식. 그 다음에 y절편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를 통과해요. 물론 실제로 여기다 점을 찍진 않습니다.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구멍을 뻥 뚫어놓고 그리는 거죠. 그래놓고선 여기다가 왼쪽에다 뭘 그려라? 0 미만. 요 왼쪽에다 뭘 그려라? 1차 함수. 직선을 그려라는데 생각해봐.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 수평선 테스트를 통과하겠냐 이거야. 1번 다음과 같이 그린다. 2번 이렇게 그린다. 3번 이렇게 그린다. 셋 중에 수평선 테스트 통과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요거죠. 얘를 이렇게 그려줘야 수평선 그렸을 때 교점 한 개만 나올 거야. 그치? 이렇게 그리면 어때? 교점 여러 개지? 이렇게 그리면 어때? 교점 두 개씩 나오지? 그럼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가 안 되거든. 그럼 역함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역함수 존재한다면서 문제에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데 그럼 얘의 차이점이 뭐겠냐고요. 바로 기울기의 부호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면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 양수기 때문에 이쪽도 기울기 양수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수평선 테스트 통과한다고. 따라서 기울기인 1 빼기 2a가 양수다. a가 이렇게 나옵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이 중요하거든.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이런 결론 이렇게 역함수 존재한다는 하나로 이렇게 빌드업해서 결국 이거를 원하는 거고 이거의 그래프도 하나씩 그리다 보면 오른쪽 거 확실하죠. 왼쪽 게 애매하지만 근데 어쨌든 왼쪽 것도 직선이잖아요. 왼쪽 것도 y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럼 직선을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일까 생각해보면 수평선 테스트 통과하기 기울기 양수 알겠지. 재미 되게 없죠. 그래서 수학은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EBS 포함해서 뭐 이투스니 메가스터디니 영상도 많이 봤거든요.
수학은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말이야. 이런 얘기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영어나 국어,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시인이 있다. 내 친구가 그러더라. 재수학원을 다니는데 박목월인가? 어떤 시인의 데뷔작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쓴 시를 쫙 한번 이렇게 전체를 다 해석을 해봤대. 그걸 했나 봐, 재수학원에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처음에 쓴 시는 어떤 주제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의 관심을 갖고 이거 했나 봐. 그 시를 한번 쭉 훑었더니 이제 시에 좀 자신이 붙었다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그런 게 가능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국어 문학적인 거니까 뭐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딴 생각도 가능하고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피타고라스의 일대기 하면서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거 쫙 하면 너희가 재미를 갖겠냐고 거기에. 안 그래? 영어 같은 것도 재밌게 하는 방법 많아요. 영어를 제일 쉽게 빨리는 모르겠다. 좀 많이 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면은 영상 매체예요. 당연히. 그 BTS, RM도 프렌즈라는 시트콤으로 공부했다고 하죠. 또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가 있죠. 그 심슨. 심슨 알아요? 심슨 같은 거 이렇게 영화를 자막 버전으로 보고 한글 자막 버전으로 보고 영어 자막 버전으로 보고 나중에 자막 없이 봐도 이제 그게 들리겠지, 그치? 그러면서 듣기 평가가 제대로 되면서 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영어 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를 활용하는 게 참 좋은 게 많아, 영어도. 영어를 나이 먹어서도 배우는 사람도 많고 재밌게 실생활에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수학은 정이 안 가잖아. 안 그래? 과학도 마찬가지야. 물리 같은 거. 뭐 양자역학? 이런 거? 재밌어요, 그런 거? 처음 해볼 땐 좀 재밌죠? 그다음부터 재미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되게 재미없고 되게 진지한 모드로 들어간다고. 수학, 과학이. 국어, 영어랑 다르게. 그래서 여기는 진짜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칠판 없어도 수업 가능하거든요. 근데 수학, 과학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집중력을 많이 요구하는 과목이라서.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죠. 금방 피곤해져. 그래서 비 오니? 비 소리 아니지? 차 소리지? 그래서 그래. 국사, 한국사. 요즘 그 뭐지? 캐대현의 영향으로 서양 애들이 한국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 그 태정태세 문화세 알죠? 그 족보를 쫙 만든 다음에 그 각 왕이 등장한 영화 드라마를 또 밑에서 쫙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하기 힘든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광해군에 대해 알고 싶으면은 뭐 무슨 영화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 게 있는데 수학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어떤 수학자의 일대기를 들어서 뭐 이해가 가고 재미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힘내보자. 알겠지? fx의 역함수가 다음과 같다면 ab가 얼마씩인지를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함수 식을 구하는 문제인 건데요. 아까 얘기했죠. 역함수의 핵심은 xy를 바꾼다는데요. 이거 y가 없잖아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이게 뭐야? 나온 값. x가 대응하는 애, 얘가 y인 거죠. 그래서 이게 y는 2x 더하기 a랑 같은 거고요.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x랑 y랑 바꾼다며. 헷갈리지 않게 요 선 이후부터 요 선 넘어가면은 이제 역함수인 거예요. x, y 바뀐 거 알겠죠? 요 선 넘어가면은 바뀐 겁니다. 즉 x, y 바꾸면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y는 x 빼기 a군요.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1a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놓고 와서 우리가 쓸 때만 결국은 이걸 넣어서 얘가 나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인버스를 쓸 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역함수 나온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에 fx가 나와 있을 때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 요거를 y라고 고친 다음에 x에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 요거를 쓸 때 요거 y는 나온 값, 그러니까 무엇을 넣어서 무엇이 나왔다라고 그 나온 값이기 때문에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얘가 얘랑 같은 거죠. b가 뭐겠어? 2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4인 거죠? a는 8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해 강? 넘어가자고. 좀만 참어. 이제 4번이야 벌써. 힘내. 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힘내. 조금만 참자. fx는 x 더하기 3. gx는 3x 빼기 5입니다. 1번. 이 역함수랑 얘랑 합성하고 다시 역함수를 하고 거기 2를 대입하면 얼마게? 이런 문제입니다. 주어진 걸, 그러니까 이 문제는, 4번 문제는요. 주어진 이 수식을 일단 간단히 하시오. 그리고 얘를 뒤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메인은 요거를 간단히 하는 거죠.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배웠다고 이렇게. 합성함수 역함수. 그 핵심이 뭐였는지 기억나? 둘 다 인버스가 붙지만 얘네들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F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요. G가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리고 얘랑 이렇게 바꿨죠, 일단. 역함수가요. 각각 이렇게 붙습니다. 각각 이렇게. 그래서 준식을 일단 정리하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에다가 2를 대입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해 가요? 두 번째, 이것도 했었죠? 역함수의 역함수. 거꾸로에서 시작해서 갔다가 다시 그걸 거꾸로 간다. 원래대로 나온다. 이게 뭐야? G 그대로인 거죠. G. 그래서 이거 G라고 쓰고 F 인버스 쓰시면 됩니다. 이거에 뭐 대입한다? 2 대입하기. 지금 공식 2개 쓴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다시 한번. F랑 G랑 합성해서 역함수는 순서가 바뀐다는 거에 주목. 왜? 그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안 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돼요. 두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 원래대로. 여긴 안 나왔지만 다음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요. 뭐였죠? 항등함수입니다. 요 세 가지를 잘 이용해서 이제 식을 최대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거 이해갔어요? 그럼 보세요. G2입니다. G2.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계산할 때는. 자, 그러면 G2입니다. G2가 뭐예요? 여기다 2 대입하는 얘기네. G2는 얼마야? 1이지. 6 빼기 5니까 1이지. 그치? 그럼 요거는 F 인버스 1이랑 같은 거네. 이거 기억나? 저기 김양? 김씨. 이름 안 부르고 써요 지금 계속. 그쵸? 원래는 이름 불러서 누구냐고 하겠지만 요거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F 인버스 1 구하기인데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죠? 를 A라 놓고 이렇게 푼다고 했잖아. 결국 1번은 이거 구하기예요. F 인버스 1를 A라고 놓고 요 식을 고치면 이거 아닌가? FA가 뭐야? 또 A 대입하는 거잖아. A 더하기 3이요. 그게 1이라고요. 그럼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네. 그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네. 이거를 1시간 전에 했는데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 이러니까 내가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 떠들고 있어 지금. 근데 괜찮아.
진짜 아무도 없이 혼자 떠드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마네킹이라도 하나 세워놓고 떠드는 게 좀 덜 힘들고요. 마네킹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이 2명 있어서 이렇게 떠드는 거는 그래도 좀 덜 힘듭니다. 그나마 위안이 돼요.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돼요. 이거 없었으면 나 저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수업해야지. 이번에 새로 나온 이렇게 놓고 수업을 해야 좀 스트레스 덜 받지 않겠어? 뭔 말인지 알아? 나 힘들게 할 거야 자꾸 니들? 그건 아니지. 잘 봐. 2번은 좀 길죠? 자, 요게 아마 학교 시험에 이 정도 급이 하나 나올 겁니다. 4개짜리잖아요. 그쵸? 여기 1 대입하기 이런 거. 학교 시험에 이 정도 되는 길이가 하나 나올 테니까 잘 보시고 하세요. 핵심이 뭐라고요? 주어져 있는 합성식을 최대한 단순하게 고치는 게 일단 1단계입니다. 일단 뭐부터 하냐면은 당연히 괄호가 제일 자그맣게 있는 얘부터죠. 이거 뭐죠? 방금 했잖아요. 그치? 합성함수의 역함수라고. 바꾸는 거라며. G의 위치와 F 위치 바꾸고 각각 인버스죠. 이해 가죠? 그리고 앞에는 G와 뒤에도 G 인버스와 전체에다가 1 대입하기. 이해 가니? 그 다음 어제 합성함수 할 때 그런 얘기 했어. 교환 법칙은 안 되지만 결합 법칙은 돼요. 그러니까 꼭 얘를 얘 할 필요 없이요. 이거 2개 먼저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2개가 뭔지 알아? G랑 G 인버스를 합성한대. 뭐라고?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한대. I잖아. 이거 I예요. 결국 이런 거거든요. 사실 내가 I라고 썼지만 I는 항등함수라고 했잖아. 그치? I에다가 EC를 넣으면 누가 나온다고요? EC가 나와요. 그쵸? I에다가 이만큼을 대입하면 누가 나올까요? 이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I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얘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1단계 식을 최대한 정리한 거예요. 이해 갔어? 2단계는요. 이제 계산이죠. F 인버스의 G 인버스의 1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G 인버스부터 구해야겠죠? 얘부터. 이거 어떻게 구할까? 좀 전에 했다고. F 그냥 G1이면 여기다 그냥 1 대입하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G1이 아니라 G 인버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역함수를 구해요? 그러지 말고요. 일단 이걸 뭐라고 하고 는 A라고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된다 그랬죠 아까? 바꿔. GA가 1이라는 뜻 아닌가 이게? 그쵸? GA가 뭐야? 어떤지 A 대입하는 거잖아. 3A 빼기 5. 3A 빼기 5가 1이라는 뜻이네. 그럼 A가 얼마겠어? 2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2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2죠? 이거 F 인버스 2네요. 이해 갔어? 그럼 그 다음은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마찬가지야. 이걸 이제 뭐라고 할까? 이거를 B라고 둡시다. 이렇게. 얘를 B라 하면요. 또 뭐가 되는 거죠? F의 B가 2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쵸? 둘을 바꿔서. 다시 역함수 값을 구하시오 하면요. 는 A, 는 B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역함수 값을 구하시오. 는 A라 놓고 뒤집어라. 는 B라 놓고 뒤집어라. 이거야. 쉽게 말해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얘기했어, 이놈들아. 내가 빨갛게 파랗게 쓰는 거 다 중요한 거라고. 어? 니들은 가만히 있지만. 그래. 아휴. 니들 욕하면 안 돼. 이 싸가지들 욕해야지. 나온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그치? 나온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아, 오늘도 즐겁게 학원 가야지. 이놈들은 안 나왔잖아요. 과연 다음 주까지 얘네가 이걸 보고 올까요? 3명, 내가 봤을 때 3명 중에 한두 명은 안 보고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FB는 2. 이런 식으로. 인버스, 그러니까 역함수 값을 물어보면 문자로 놓고
고쳐 푼다. FB가 뭐야? B 대입하는 거야. B 더하기 3이죠? B 더하기 3이 2라고요. 그럼 B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나온다. 이것도 거의 100%. 이거보다는 이게 더 어렵죠? 4개짜리. 이건 나올걸요? 두고 보자고. 이제 두 문제입니다. 아유, 힘들어. 힘들죠?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 나온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치? 안 나온 애들이 문제지. 도망가고 비겁하게. 또 도망가는 애들이 그래도 나중에 영상을 보고 온다면 그래, 반만 용서해주죠. 근데 만약에 영상 안 보고 온다. 와, 진짜. 누가 안 보고 갔냐?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의외로 보고 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나는. 의외로. 그냥 제가 안 보고 그 제가. 안 보고 오는 애들 특징이 있죠. 바로 핑계를 댄다는 거잖아, 그치? 아, 제가요 하려고 했는데요. 안 보고 온 애들 중에 죄송합니다. 저 못 봤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꼭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는. 너 왜 안 봤어? 하면은, 아, 제가요. 이번 주에. 그래서 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중대장은 실망스럽습니다. 이 보일까, 점선이? 보이긴 하네. A. 요 점선은 참고로 각 축에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B. 요거는 X축에 평행한 거, 요거는 Y축에 평행한 거, 이런 식으로. C. 한 번 더. D라고 해서 어떤 함수 Y는 fx 하나와 Y는 x라는 1차 함수, 그리고 각각의 어떤 점들의 이게 눈금값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F 두 번 합성한 거에 역함수 B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두 개가 같이 있죠. 두 개라고 하나? 아까는 이게 이제 수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치? fx는 어떤 함수야? 이렇게 수식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수식이 아니라 이제 그래프로 나온 거고요. 아까랑 비슷하게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하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한다면 일단 합성함수, 역함수니까 앞뒤를 바꿔야 되는데 똑같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이해 가요? 그리고 F 인버스의 B인 것도 이해 가요? 네. 잘 봐. 이 Y는 X라는 직선은 기본적으로 X 좌표랑 Y 좌표랑 같은 애들이잖아. 그치, 둘이. 뭔 얘기냐면은 요점, 빨간색에 있는 요점에 X 좌표가 A잖아요. 그럼 얘는 Y 좌표 여기도 A일 거예요. 이해 가요? 요점, 빨간색, 요 직선에 있는 점. 요점 X 좌표가 B잖아요. 그럼 Y 좌표도 B일 거라고요. 요점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C일 거라고요.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점들. 얘는 좌표를 알 수가 없어. 얘는 좌표가 뭘까요? B, A죠. 그쵸? 여기는 B고 여기는 A니까. 따라서 얘는요, B, A를 지난다야. 이해 가니? 또, 요 점도 통과하죠? 요 점 뭐예요? C, B잖아요. 그쵸? C, B도 지나가고요. 또, 요 점, D, C죠? D, C도 지나가요. 이해 가냐고요? 요 점들의 좌표를 보면은 빨간색 점은, 빨간색 직선은 X랑 Y랑 같은 좌표들이니까 X 눈금을 통해서 이 왼쪽에 있는 Y 눈금을 찾고, 그러고 나서 파란색 그래프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이루어서 이렇게 지난다 할 수 있어.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잖아. 대입해봐. 뭐가 돼? FB는 A. 그치? 또 대입해봐. 뭐가 돼? FC는 B. 세 번째 거 대입하면 FD는 C죠? 이해가죠? 그럼 이것을 보고
얘네들을 혹시 역함수로 적을 수 있겠어요? 왜? 이거 1대1 대응이거든? 역함수 존재하거든. 이거 역함수로 적으면 뭐게? F 인버스 A는 B다. 인정? 이해감? 이건 역함수로 하면 뭐야? 이거 F 인버스 B는 C다. 이거는 F 인버스 C는 D다. 그치? 그럼 다 했어. 얘가 일단 뭐죠? 이게 궁금한 거라며, 퀘스천. 얘를 구하시오. 얘가 뭐야? F 인버스 B네. C네, 그치? 요게 C니까 F 인버스 C랑 같은 거고요. F 인버스 C 구하기. 뭐야? D죠. D. 정답은 D예요. 힘내. 조금만 하면 쉴 수 있어. 마지막 문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최소한 지금 한 것들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맞춰 주셔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힘들게 목에서 막 쇳소리가 나고 목이 잠겨가면서도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들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 하면서 이렇게 막 애걸복걸해서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이거 뭐였죠? 그럼 이제 배신감 느낀다고. 배신감. 나는 그때 미친 듯이 정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뭘 하고 있었길래 한 달이 지났더니 다 까먹어서 어떻게 하는 거였죠? 너무 속상해요. 최소한 수업한 것만큼에서는 틀리지 마세요. 내가 공부할 때 어떤 마인드가 있었는지 알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최소한 후배한테 뒤질 순 없다. 이해가? 후배한테 뒤처질 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 내에서 뭐 수학 경시대 같은 걸 보고 해요. 그럼 이제 그 1, 2, 3학년 통합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이해가요? 무학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보다 한 학년 낮은 애가 최고 점수가 80점이 나왔어. 근데 내가 70점 나오면 내가 면목이 없잖아요. 어? 물론 걔는 되게 잘하는 애겠지. 걔네 학년 1등이니까. 그럼 솔직히 니네 학교 1학년 1등이 2학년보다 잘하는 경우도 많을걸? 그치? 근데 2학년으로서 그게 자존심 너무 상하잖아. 1학년한테 진다는 게. 김씨, 너 지금 거기 동아리에서 네가 제일 후배잖아요. 그쵸? 1년이 지나면 너도 선배가 되겠죠? 근데 후배가 너보다 더 잘해.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왜? 부려먹어서? 야, 이제 네가 대신해라? 확실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배로서의 뭔가 이게 위험이 있으려면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되게 잘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있었던 선배가 방금 들어와 신입, 이제 한 2달밖에 안 한 신입한테 져봐. 그럼 선배로서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저 후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등신 새끼 뭐 하고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에휴, 나는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하는데 쟤는 1년 넘게 했는데도 저 모양이야?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게 너무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후배한테는 질 수 없다. 선배로서의 뭔가를 지키려면 적어도 후배보다는 잘해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시대에서 야, 1학년보다 점수 낮게 나오면 이게 무슨 개쪽이야. 그치? 공부를 하게 된다고, 사람이. 그것도 하나의 뭐 좋은 뭐랄까, 촉매제가 되겠죠. 얘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 찾기입니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원래는 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잖아. 그치? 그럼 역함수를 여기가 뭐 해야 돼? 따로 구해야 돼, 사실은. 아까 구하는 법 배웠잖아. 이걸 y라고 놓고 x, y 바꿔치기 해서 구한다고. 그치? 원래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이만큼 적었던 거 기억나요?
니도 왜 필기를 안 하니 근데 이 건방진 것들아. 아우 나 진짜 때려준다 진짜.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이게 만약에 뭐 하면 fx가 증가함수면 증가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기수죠. 3분의 2. 기울기가 양수잖아. 직선 이 모양 아니야? 올라가는 모양 아니야? 증가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증가함수면 얘네 둘의 교점을 얘와 얘의 교점으로 바꿔도 된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훨씬 빠르죠. 왜? 아까 했듯이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랑만 연립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자 이게 y입니다. y는 3분의 2x 빼기 1이랑 y는 x만 연립하면 돼요. 바로 역함수를 안 구해도 됩니다. 연립이니까 뭐야? y에다가 x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x 대입. 그럼 금방 나오잖아 이렇게. 그치? 3분의 1x가 마이너스 1인가? 맞아? 그쵸? x는 마이너스 3, y도 생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가? 이게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보다시피. 이걸 사는 게. 그게 뭐다? 증가함수일 때만 그런 거예요. 그거 보다시피 이 문제집도 여기 기울기가 양수라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신 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거기 그 얘기는 나오죠. 아까 참고사항에 있는 것처럼 감소함수일 때는 요거와의 교점 말고도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확인은 결국 이걸로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증가함수냐 아니냐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진도 나가는 걸 하고요.